안녕하세요. 잔방입니다. 오늘은 MS에서 작정하고 만든 데이터 시각화 툴인 파워 B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개념, 그 내용을 좀 다뤘었는데요. 이 데이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되어 있는 툴의 시장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MS에서도 정말 마음먹고 만든 데이터 시각화 툴이 있는데 그 툴이 바로 파워 BI가 되겠습니다. 파워 BI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바로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파워 BI는 철저하게 기업용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사용자에게는 사실 좀 그렇게 사용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계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학교 계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 학교 계정으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격 정책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에도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특화가 되어 있는 영역은 잘 만들어진 보고서를 공유하고 배포하는 데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특화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환경에서의 사용이 가장 기본 베이스로 전제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온라인 버전의 경우에는 월 사용료가 청구됩니다. 파워 BI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돈을 쓰기도 좀 그렇다 보니 배포와 공유의 기능을 제외한 실제 보고서를 만들어 보는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데스크탑 버전이 또 따로 제공이 되는데요. 이 데스크탑 버전의 경우에는 온라인 버전과 다르게 공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과 사용법을 익히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스크탑 버전을 깔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격이 소개되어 있는 이 정책 사이트에서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이 파워 BI 데스크탑 다운로드에 대한 사이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무료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누르면은 아까 보셨던 파워 BI 다운로드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스크탑 버전의 경우에는 온라인 버전과 다르게 게시 및 공유라는 비즈니스 레포트 보고라는 중요한 기능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기능과 사용법을 익히고 연습을 해주는 데는 충분하기 때문에 익혀보는 데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하면요. 설치하고 처음 실행하면 파워 BI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계정을 꼭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은 학교 계정으로 등록을 해도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파워 BI를 통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은 크게 봤을 때 4단계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엑셀이나 DB 등과 같이 잘 정리된 데이터들을 모아서 파워 BI 내부에 있는 데이터셋으로 가공을 하고요. 이때 가공을 할 때는 엑셀에서 잠깐 사용했었던 파워 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워 BI 안으로 데이터를 흡수시킨 다음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고서 틀에 맞게 데이터 시각화 기법들을 적용해서 파워포인트를 꾸미듯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요 3번째 단계까지 거치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온라인으로 배포 공유하는 과정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작업을 해보면요. 파워 BI를 통해서 만드는 대부분의 차트는 엑셀의 파워 쿼리, 파워 피벗, 차트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많이 사용해왔던 차트의 사용법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사용법이 용이하고 친숙하다라는 점, 이 점이 파워 BI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파일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예제 파일은 이와 같이 3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 엑셀 파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3개의 시트는요, 이 강의 실적에서는 접수한 월과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코드에 대한 정보로만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이 코드에 대한 상세 정보는 기준 정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추가의 2가지 시트, 담당자 코드라든지 강의 코드라는 이런 식의 정보를 연계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루는 데이터를 다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개의 데이터는 실질적인 실적이 저장되는 데이터 세트가 있고요. 기준 정보에 해당하는 성격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따로 구성이 되어서 분석하고 사용을 할 때는 이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저장하고 관리를 하는 이유는요. 데이터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 코드로 하면은 4글자로만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 담당자에 대한 이름을 다 넣는다든지 강의에 대한 설명이나 이름, 강의 단가를 다 집어넣게 되면은 같은 값이 반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 용량을 쓸데없이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기준 정보성 내용의 값이 살짝 바뀌는 일이 있을 때
이 실적 데이터에 다 같이 들어가 있으면은 한번 제목이 살짝 바뀌어도 모든 정보를 다 바꿔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기준 정보성으로 할 때는 한 줄에 대해서만 바꿔주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주로 코드와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정리를 해놓고 이 코드에 대한 기준 정보성 시트를 따로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파워 BI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연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강의 실적에 있는 담당자 코드를 알면 이 담당자 코드에 있는 코드 4번 번호를 통해서 이름을 알 수 있고요. 이 강의 실적에 있는 강의 코드를 통해서 강의 코드라는 시트 안에 있는 어떤 강의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강의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워 BI에서 엑셀 정보를 가져올 때는 이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엑셀 통합 문서를 눌러도 되고요. 위쪽에 있는 또 엑셀 통합 문서를 눌러서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이때는 엑셀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여러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연습에서는 엑셀 통합 문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통합 문서 누르고요. 데이터가 있는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엑셀 파일을 연결해서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트들이 떴고요. 그 다음 시트 안에 들어가 있는 표 이름들도 이런 식으로 따로 분류해서 뜨는데, 저는 여기서 바로 시트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실적 시트와 강의 코드 실적, 그리고 담당자 코드 이렇게 세 개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로드를 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게 되겠습니다. 로드를 하고 있는 과정이 조금 기다리라는 내용과 함께 이렇게 뜨게 되고요. 이 로드가 완료되게 되면 이렇게 로드가 완료되면 요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필드라는 곳이 생성이 되면서 여기 입력한 시트들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맨 왼쪽에 보시면요, 요 보고서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로 들어가시면은 지금 가져온 시트들이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 각 시트 간의 연결 관계가 되어 있는지 어떤지를 보여주는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처음에 데이터를 읽어 들어오면 여러 개의 시트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을 자동으로 먼저 찾아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 연결 관계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이 위쪽에 있는 관계 관리를 클릭을 하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강의 실적 테이블에 있는 강의 코드와 강의 코드에 있는 강의 코드를 이 여러 이름이 똑같으니까 같은 데이터로 연결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자동으로 연결을 시켜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담당자 코드에 있는 4번과 이 강의 실적에 있는 담당자 코드도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두 개의 값이 열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인식을 하지는 못한 상태가 되었고요.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케이스가 있을 때는 수동으로 연결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작업은 여기 있는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서요. 여기서 서로 관계에 있는 테이블과 열을 선택을 하는 곳에서 이 위쪽에 강의 실적 테이블, 그리고 아래쪽에는 담당자 코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샘플 줄들이 이렇게 선택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연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담당자 코드에 해당하는 열을, 이 열 번호가 있으면 이 4번과 비교해서 같은 4번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거든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관계가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닫기를 한 번 더 누르면 여기 없던 선이 이렇게 하나가 더 연결이 되면서 이 값이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 아스타 표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담당자 코드에서는 중복 없이 하나의 값으로만 있지만 이쪽 강의 실적에서는 같은 담당자 코드를 가진 경우가 여러 경우가 존재를 한다, 이런 식의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연결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칸에 있는 이 데이터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클릭을 해서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필드에서 강의 실적, 강의 코드, 강의 담당자 코드 이걸 눌렀을 때 각각의 값들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는 연결이 되었고, 수강 인원과 강의 코드를 통해서 강의 코드에 있는 단가를 곱한 강의 실적에서의 매출액 값을 따로 구하는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없는 데이터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강의 실적 요 칸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새 열을 해서 요 열을 하나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열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위쪽에 수식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수식을 열이라고 하지 않고 매출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수식이 들어가는데요, 매출액은 여기 있는 수강 인원을 곱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따옴표를 한번 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열 정보들이 이렇게 쭉 뜨는데 지금 바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열은 강의 실적에 있는 열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수강 인원 값을 가지고 올 건데 이 값에다가 어떤 값을 곱할 거냐면은 강의 코드에 있는 강의 단가 값을 곱해야 돼요. 지금 현재 바로 요 매출액이라는 열 자체는 강의 실적이라는 표 안에만 있기 때문에 강의 코드로 연결된 강의 코드 정보에서의 단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연결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된 값을 가지고 오는 명령어 related를 한 다음에 제가 가져오고자 하는 것은 강의 코드와 연결되어 있는 강의 단가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 기존에 없었던 매출액이라는 열이 생기면서 여기에는 수강 인원과 강의 코드에서 연결되어 있는 강의 단가 값을 곱한 값이 여기로 바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에 사용할 값에 대한 정리는 되었으니까 보고서 작성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요 맨 위쪽에 있는 이 보고서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집어넣으면 되는데 요 맨 오른쪽에 있는 요 시각화와 필드 이쪽 부분들을 잘 보고 내게 필요한 그래프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매출액에 따라서 가로막대형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에 있는 시각화에 있는 그래프 중에 가로막대 차트 요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 아래 이런 식으로 추가할 정보들이 들어가고 이 왼쪽에는 시각화되어 있는 개체가 들어갈 칸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여기에 필요한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여기에 값을 집어넣는 방법은 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값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내가 넣고자 하는 값이 있는 곳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 필드에 있는 항목을 가지고 갖다 놓아도 됩니다. 지금 저는 담당자별 매출액을 보고 싶기 때문에 담당자 코드에 있는 이름을 먼저 클릭을 하고요. 그럼 이름 여기 체크를 클릭을 하면 여기 X축에 지금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각각의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으니까 매출액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왼쪽에 바로 요와 같은 형태로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월에 따라서 꺾은 선 그래프로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선택되어 있는 개체가 있는 상태에서 시각화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개체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요. 선택을 해제를 해주고요. 선택을 해제를 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그냥 빈 화면 안 보이는 한 군데 누르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제를 해주고 이번에 두 번째로 추가할 그래프인 꺾은 선 그래프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화에 있는 내용 중에 이 꺾은 선 그래프, 꺾은 선 차트 이걸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꺾은 선 차트가 들어갈 개체가 삽입이 됐고 여기에 이제 X축, Y축, 범례에 해당하는 값들을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접수월에 해당하는 내용 요거를 이번에는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볼게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 떨어뜨려 주고요. 그러면 X축 정보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매출액 정보를 Y 값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따른 매출액 정보는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정도인지를 쪼개서 보고 싶으니까 이 이름 정보를 범례에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과 같이 바로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처음에 가지고 온 게 연도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은 거죠. 연도가 아니라 분기별로. 그럴 때는 요 그래프 우측 상단에 있는 요 계층 구조에서 한 수준 아래로 모두 확장 요걸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제 분기 단위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번엔 월 단위로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워 BI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들면 그 다음에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내가 보고 싶은 거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것만 클릭을 해줘도 그쪽으로 필터가 자동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쪽에 클릭을 한 1월 실적에 대해서만 봤을 때도 이 매출액에서 요만큼이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선 전체를 눌러서 보면은 요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요 위쪽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이다라고 하면서 같은 보고서 안에서 같은 내용들이 다 연계가 되어서 동시에 다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요. 분석을 하면서 어떤 원인을 찾아 들어갈 때 그 필터를 걸거나 조건들을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면서 분석하기에 굉장히 좋은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신 이 툴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 시각화 양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완결성 높은 레포트를 굉장히 좀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요 각각의 레포트에서 사용하는 실행값들은 하나하나 만들어 보면서 옵션을 설정을 해보면 비교적 친숙하게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나의 좀 완결된 형태의 보고서를, 한 장짜리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MS가 정말 작정하고 만든 데이터 시각화 툴인 파워 B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파워 BI 말고도 다른 시각화 툴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친숙하다고 할 수 있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그 개념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고 처음 익히기에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편하게 좋은 툴을 사용을 해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